네, 안녕하세요. 피초님입니다. 금일 원자재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과정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리포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국제 원자재가 가격 상승이 너무 치솟고 있어요. 뭐 저희가 알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요인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원자재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투기 행위에 대해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투기 거래를 막겠다. 오히려 이 상승을 좀 기록하는 데 있어서 좀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중국의 태도 입장을 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원칙을 꺼내더라도 슈퍼사이클은 좀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꺼내지만 중국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꺼내야지 아무래도 수입 국가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 국가다 보니까 뭐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죠. 자, 우리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뭐 최근에 제철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러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뭐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고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 중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요 원자재 가격 및 지수가 근인 10년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이다 라고서 판단하고 있어요. 뭐 글로벌 교역 사이트에서는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지지 중이고 뭐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달러 약세 흐름도 원자재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뭐 이걸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좀 애매모호한데 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기록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글로벌 교역 사이클 이 하나랑 이제 달러의 하락세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서 지금 판단을 하는 리포트인데 이 내용이 계속 지속성의 여부가 있나를 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제조업 현황에 대한 사이클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원자재라는 거는 이제 제조업 지수랑 굉장히 밀집성을 가져요.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제조업에 대한 현황을 업시키고 이제 원자재를 계속적인 수요를 만족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설비 투자에 대한 GDP 가중 평균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겨우 21년도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회복되는 국면이에요. 지금 누구 당장도 코로나19 같은 사건이 또 펼쳐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회복 국면이다. 이 사이클이 다시 재현될까? 그러면 원자재 가격 상승도 당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요 맹점입니다. 근데 과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은 이제 01년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리먼 브라더스 09년에서 회복하는 국면에서도 이제 제로 영역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갈 때 강한 사이클이 기반이 일어났다는 점. 이 점은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죠. 예.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전에 1번이 이제 제조업 지수에 대한 사이클이 순환 구조를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니즈를 만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 과거에 그런 모멘텀을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더더욱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회복 국면을 가지고 있죠. 고용지표라든가 GDP도 계속적으로 회복 국면을 가진 것처럼 설비 투자 자체도 회복 국면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번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달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최근에 달러가 다시 약세장으로 펼쳐지긴 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 쪽 내에서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밀집한 연관성을 끼치죠.
뭐 우리가 이제 시황으로 계속적으로 보다시피 FOMC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기조를 유지하냐, 부양책을 유지하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달러 차트랑 좀 비교하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제 달러상 위치라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월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 내에서 4월에 이제 연준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죠. 아직은 부양이 좀 지속돼야 된다. 부양책이 아직까지는 좀 나와야 된다. 라는 기조가 좀 유지되면서 다시 하방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20년도 이제 코로나19 이후 부양을 펼치기 시작한 3월부터 달러가 약세장의 모멘텀을 기록했는데 이 약세장의 모멘텀의 기준점은 연준에 대한 기조 유지가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물가 압력이랑 그런 부분을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꿀 만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다는 점은 달러에 대한 약세 모멘텀을 좀 더 그릴 수 있다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가 이제 상반된 이제 통화가 유로화를 보면은 유로가 지금 최근 경기가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이에요. 그죠?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완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 하방을 더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판단이 내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체크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제동 요인이죠.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하방세가 왜 더 들어갈 것인가 이 기준만 본다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진정과 더불어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상황이 좀 더 미뤄질 것이다 라고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부양을 지속할 거야, 돈을 더 풀 거야 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연준에 대한 기조만 있다면 달러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간단하게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유가보다 구리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정책하고 좀 맞물리는 점이 있겠지만은 뭐 지금 이제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원자재 대표 상품이 구리가 굉장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도 자체를 구리에서 많이 니즈를 충족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더 가파른 국면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측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좀 갈 건데 우리가 기억을 오늘 영상에서 해야 될 거는 구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21년도 이제 20년도 이후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20년도 이후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인데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만은 조정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지금 이게 슈퍼사이클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시장의 상황을 대변해서 봤을 때 지금 당분간은 중국 쪽에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조정 모멘텀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인프라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설비 투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기조 변경 없이는 이 상승세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부양에 대한 기조 유지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회복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회복 기대감 자체가 끊긴다면은 오히려 이제 원자재 가격은 조정 모멘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아직은 설비 투자가 회복 국면에 있는 시점이고 이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21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설비 투자가 넘어가는 국면에 아직까지 FOMC는 달러에 대한 하방 기조를 유지 중이다 라는 조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가장 좋은 거는 원자재는 추가 상승에 대한 요인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우리가 좀 기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잠시만요. 자, 차트를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시면은 이 자리죠. 가격 상승의 요건을 일으켰는데 1차 패턴과 2차 패턴에 대한 상승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겪고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 자체는 남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돼요. 지금 시기는 아직 이제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는 조정 모멘텀 한 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쪽에서 앞다퉈서 나서니까. 다만 원자재 사이클에 대한 순환 구조가 달러에 대한 하방과 이제 설비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는 언제든지 남아있다는 점, 이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 관련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원자재 슈퍼사이클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